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이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이제 마감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당주가 또 내려갔다 또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엔비디아 급등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역시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드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우가 0.3% 상승, S&P 500이 0.5% 상승, 나스닥이 0.7%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상승, AMD가 4%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가 5.3% 상승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죠. 스텔란티스도 4.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4% 급등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IB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퍼 샌들러, 오펜하이머, CT층에서는 목표가를 일제히 전부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미국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전 속보치는 2.9%였는데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속보치에서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된 거는 이유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하향 때문이고요. 속보치에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2.1%였는데 1.4% 증가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발표된데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예상치 20만 건이었습니다. JP모건 CEO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약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를 더 오래 긴축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괜찮고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금 경제활동 급감 신호가 보여서 1, 2분기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표는 매우 강하지만은 선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시간 외에 실적을 잘 내서 오늘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가 14%나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실적에 대한 배경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일단 게임 부분에서는 매출은 감소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AI가 포함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AI. 포함된 사업 부문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EO도 지금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도 AI가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밝게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급등이 그냥 단기적인 급등일까요? 아니면 좀 더 추세적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상승세일까요? 저는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세는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 3%, 3, 4%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도 미국 증시 하락하면 같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미리 움직였어요. 그거 선반영이 된 거군요. AI 관련주도 일찍 다 급등했기 때문에 시간에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8%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세가 이미 국내에서는 AI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 4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2.7%가 나왔는데 이게 총 3번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속보치 요번에 두 번째 발표가 되는데 더 내려갔다고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 개인 소비 지출이 안 좋아진 거는 추세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간 변동성을 좀 주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 속보치에서는 2.1%로 지금은 집계가 됐는데 지금 잠정치에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그 소비 지출 하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경제가 소비가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2.1%에서 1.4%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0.2% 깎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까?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요번 주에 이제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실적 발표에서는 일단 가이던스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면서 월마트 주가도 안 좋았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은 결국엔 미국의 소비 지출도 향후에는 그 대형 마트 이쪽에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 보면 나중에는 좀 꺾이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인데요. 실업이 돼가지고 이 돈을 청구하는 건수가 또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좀 자세히 보니까 6주 연속으로 계속 어느 20만 건 이하에서 계속 저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줄어들게 되니까 확실히 금리를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고용이 계속 견조하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도 지금 실업률이 3.4%인데 올라봤자 3.6% 정도까지밖에 실업률이 안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고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럼 3월에 50bp 갈까요? 점점 그게 확률이 올라가던데. 지금 일단 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패드워치 측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좀 많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JP모건 CEO 또 이분이 꼭 얘기하면 시장이 한번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연준이 통제력을 뭐 약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통제력을 왜 잃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얘기하는 것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것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덜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결국에는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 못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뭐 1분기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1분기 뭐 미국의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분기 GDP는 지금 뭐 예상치가 지금 아직 뭐 3월이 아니지만은 네. 뭐 2.5% 정도, 많으면 2.7% 정도 성장. 2.7%.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잠재적인 성장률을 2%로 보고 있는데 그거 넘어서면은 네. 경제 뭐 예상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매 판매라든가 현재는 괜찮지만은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제는 앞으로 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제 활동에 대한 급감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을 예상하십니다. 어떻게 배경을 생각할까요? 어제 일부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오늘 일단 또 주말이고 저는 이제서부터 뭐 이번 주 뭐 한 초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박스권 뭐 하단 2,420, 상단 2,480 얘기 드리는데 저는 올라오면 계속 이제 팔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뭐 저는 이제는 신규 매수도 좀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올라오면 계속 팔자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이따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 또 말하겠지만은 뭐 2,500 일시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수 선물 쪽에서의 어떤 조금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2,500을 지금 저항이 2,500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넘을 수도 가능성은 뭐 아주 거의 희박하지만 있다고 보더라도 넘더라도 그건 페이크다. 저는 무조건 매도다. 이제서부터는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럼 현금 보유를 계속 하자는 네.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보유했다가 좀 이제 나중에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정을 거쳐야 돼요. 조금 더 조정을 거쳐야 됩니까? 뭐 조금이 아니라 한 장기간 보시는 건가요? 한 달 넘게 조정 거쳐요. 한 달 넘게 정도.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석을 좀 달아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